제가 JLPT M4부터 1까지 다 합격하면서 이렇게만 따라하면 20일 안에도 합격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 JLPT 합격을 위한 꿀팁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어떤 사람이길래 JLPT 합격 꿀팁을 알려준다고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JLPT N4부터 N1까지 모두 합격했고 10년째 일본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는 공부할 때 꿀팁을 몰라서 삽질도 굉장히 많이 하고 불합격도 몇 번 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JLPT N4부터 1까지 다 합격하면서 이렇게 공부하면 JLPT 합격할 수 있어요! 라는 꿀팁을 전부 공개하고자 합니다. JLPT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도움되길 바라며 영상 시청 끝까지 부탁드려요. JLPT는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사람의 일본어 능력을 측정하여 인정하는 시험입니다. 한번 취득한 자격증은 평생 유효하고 레벨은 가장 쉬운 N5부터 가장 어려운 N1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JLPT는 자주 치러지지 않는 시험이어서 7월과 12월에만 시험이 있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7월 시험은 4월에, 12월 시험은 9월에 접수하는데 시험 3개월 전에 접수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N4부터 N1까지 취득했다 보니 주변 사람들이 어떤 레벨을 선택하면 좋아? 이렇게 물어본 적이 많았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인터넷에서 말하는 급수 선택법과 제 개인적인 체감 난이도를 생각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하지만 레벨 선택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참고만 해주시고요. 일단 N5는 제가 책을 살펴보고 생각보다 난이도가 낮아 보여서 바로 다음 레벨을 응시하려고 결심했던 레벨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저는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알고 있었고 듣기도 어느 정도 가능했던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 일본어에 자신감이 생겨서 이 정도는 뭐 JLPT 쉽게 따겠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다만 한자는 거의 몰랐죠. 그래서 N5는 진짜 노베이스다 하시는 분들이 도전하기 좋은 레벨인 것 같아요. 히라가나, 가타카나도 외우면서 일본어 시험 한번 도전하고 싶다 하면 N5를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N4는 노베이스, 일본어 왕초보를 졸업하고 일본어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도전하기 좋은 레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처럼 히라가나, 가타카나는 외웠고 듣기도 어느 정도 될 때 일본어 한자를 본격적으로 배우고 싶거나 일본어를 배운 적 없지만 나 애니 덕후야 하시는 분들도 이 단계부터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N3는 일본어 실력을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레벨인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N3 응시자가 가장 많더라고요. 그만큼 도전하기 좋은 레벨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N4, N5보다 외워야 할 한자량도 늘어나서 일본어 기초를 졸업하고 중급 단계에 입문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리고 N2는 난이도가 확 올라가는 급수라고 할 수 있어요. 외워야 하는 한자량이 많아지고 이 레벨을 취득하면 일본어 어느 정도 잘한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급수인 것 같아요. 보통 대학에서도 N2를 취득하면 교환학생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많아지고 취업할 때도 외국어 자격증으로 유용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N1, 가장 어려운 레벨인데요. 저는 사실 N1을 2번 도전해서 합격했고 단어 때문에도 합격이 쉽지 않았던 레벨이었어요. 일본에 사는 제 지인도 N1 시험을 봤었는데 현지인에게도 어려운 단어가 많이 나온다고 말해주더라고요. 그런데 아시죠? 높은 레벨을 취득할수록 일본어 실력이 정말 많이 늘 수 있어요. 그래서 일본어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도전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도전하고 싶은 레벨을 선택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처럼 불합격 하시더라도 꾸준한 게 정말 중요하고 꾸준하게만 공부하면 꼭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JLPT 과목은 크게 문자어휘, 문법, 독해, 청해 이렇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목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하냐 이게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책을 활용한 공부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N4부터 N1까지 모든 레벨을 책으로 공부했고 영상이나 신문 기사, 뉴스, 애니메이션, 노래 등으로 보충 공부를 했어요. 다른 분들도 JLPT를 준비할 때 이렇게 한 권으로 된 책으로 공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이 응시하는 N3 교재를 100% 활용할 수 있는 공부법을 설명해 볼게요. 일단 책을 고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최신 기출 문제가 포함되어 있느냐 였거든요. 최신 기출 문제가 없으면 요즘 시험에는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니까 그런 기출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걱정 없이 공부하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책 앞부분을 보면 기초학습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만약 히라가나, 가타카나 모르는데 JLPT 시험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으로 일본어 기초를 다지고 본격적으로 시작해도 좋을 것 같아요. 꽤나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입문자가 공부하기 좋아 보이더라고요. 문자 어휘 파트는 공부 시작부터 시험장에서 시험지 받기 전까지 계속 보아야 하는 과목입니다.
사실 저는 모든 레벨에서 이 과목 풀 때마다 가장 헷갈렸어요. 그래서 가장 점수 얻기가 어려웠고,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히라가나가 나오고 이걸 알맞은 한자로 표기하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선택지엔 다르게 생긴 한자가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한자를 나열해놓고 정답을 고르라고 해요. 그런데 한자는 결국 기호고, 기호는 눈에 계속 있게 해야지 암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에 있는 단어도 다 외우지만 잘 외워지지 않는 단어는 저만의 노트에 써서 들고 다니면서 봤어요. 익숙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직접 쓰면서 읽으니까 제 귀로도 들어와서 확실히 잘 외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무 단어나 외우는 게 아니라 책에 같이 딸려있는 문형 암기장이 있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단어만 골라서 외우니 공부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 단어장 사이즈가 크지 않아서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이용할 때마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유용했던 부분이 핵심 전략 부분이었어요. 독학하면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막막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부 순서나 팁을 다 알려주는 선생님이 옆에 붙어있는 것 같아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비슷한 한자가 다 여기 있다 라는 식으로 정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렇게 자주 출제되는 유형별로 내용이 나눠져 있어서 풀리기 쉬운 부분을 반복해서 볼 수 있었고 찾아보기도 쉬웠어요. 그리고 이 해커스 책은 한자랑 히라가나가 구분되어서 있어서 가리고 자체 단어 테스트하기 좋다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열심히 외워도 시험장 가서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팁도 책에 쓰여 있어서 시험장 가서 써먹을 수 있었어요. 문자 어휘 과목이 책의 3분의 1 이상 차지할 만큼 일본어는 한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한자라는 기초가 잘 안 세워지면 나중에 높은 레벨을 공부할 때 다 무너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한자 공부를 꼼꼼히 해야 하는데, 일본어 상용 한자를 다 마스터한 다음에 꼼꼼하게 JLPT 공부하고 싶다 하면 한자책으로 추가 학습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다음으로는 문법 파트예요. 문법은 문장의 규칙이죠. 그래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고 문장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규칙성을 잘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 해커스 책이 괜찮았던 게 표로 설명해 주니까 한눈에 파악하기 쉽더라고요. 그리고 문법의 유형별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니까 제가 특히나 어려워했던 사역수동 파트를 몇 번이고 보려고 뜯어서 챙겨 다녔어요. 어쨌든 빈출 문법 공부하고 나서도 유형별로 나눠서 문제풀이가 가능해요. 분명 제가 쓰던 교재는 5회분까지 줬는데 새로 나온 책 보니까 6회분까지 추가된 것 같았어요. 문제를 많이 풀면 실점 감각 익히는데 좋으니까 개정 파악은 책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독해 파트입니다. 독해 파트는 사실 단어 암기의 중요도가 8화를 차지하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단어 모르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어는 공부 시작부터 끝까지 쭉 같이 가야 하는 과목이라는 점, 나머지는 어미 사용에 따른 뉘앙스라든지 수거 아니면 일본 관련 배경 지식 등 문장을 해석하는 스킬이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고 글을 많이 읽을수록 독해 스킬이 길러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해커스 책은 독해 파트 해설이 잘 나와 있어서 공부할 때 도움됐거든요. 해설뿐만 아니라 중요한 어휘랑 품사까지 같이 적혀 있으니까 공부 시간 없을 때 뭐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진짜 유용하게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NHK 기사를 하나씩 분석해보거나 일본어 책을 사서 읽기도 했거든요. 문장마다 해석하고 모르는 단어도 단어장을 만들어서 공부하니까 저절로 독해 스킬도 얻게 됐어요. 마지막으로는 청해 과목이에요. 일본 애니나 영화를 보면서 귀가 트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았는데 저는 레벨이 어려워질수록 청해가 잘 안 들리더라고요. 청해가 잘 안 들리는 분들께 추천하는 공부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일상 일본어를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뉴스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고 드라마, 영화, 노래가 될 수 있고, 제가 시험 공부하면서 일본 뉴스나 라디오 아니면 애니라도 유튜브에서 찾아서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처음에 들으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단어를 외우니까 들리는 단어가 종종 생겼고, 뉴스 같은 경우에는 자막이 나오니까 한자도 눈에 익어서 효율적으로 공부했어요. 두 번째는 쉐도잉입니다. 일단 먼저 따라 말하고 모르는 단어는 스크립트를 보면서 한 번 더 따라 말하는 방식이에요. 청해도 가능해지면서 동시에 말하기도 되니까 일본에 가서도 들리고 대화할 수 있는 좋은 공부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책으로 공부할 땐 핵심 전략 이 부분을 보면서 공부했고, 여기서 어떤 포인트를 들어야 하는지 짚어주니까 문제 풀 때 헤매지 않았어요. 무작정 대화를 다 듣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청해 파트의 어떤 유형은 어떤 부분을 들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알고 공부해야지 훨씬 효율적으로 시간을 아낄 수 있어요. 또 문제 위에 QR코드가 있으니까
있으니까 휴대폰으로도 바로 음원을 듣고 풀이가 되니까 시간 절약도 됐고요. 모의고사도 3개나 있고 답안지도 있어서 마킹 연습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마킹에서 버벅거릴 수 있는데 잘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앞에서 소개한 공부법은 3개월 이상 꼼꼼하게 공부할 시간이 있는 분들께 추천하는 방법이고, 만약 시험까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다 하면 지금부터 소개하는 벼락치기 공부법으로 도전해보세요. 전 대부분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합격했기 때문에 급하신 분들은 제 공부법을 참고하시길 바래요. 먼저 책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책 앞을 보면 이렇게 학습 플랜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만 따라하면 20일 안에도 합격할 수 있어요. 솔직히 공부량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나는 진짜 의지력이 강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루틴을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보면 단어에 예문이 같이 붙어 있는데요. 문맥 규정이라는 유형의 경우에는 특정 단어가 문장에서 어떤 뉘앙스로 쓰이는지 그걸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이 단어도 예문도 전부 볼 시간 없다? 그럼 단어 옆에 있는 별 표시된 핵심 단어 공부하고 가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공부 시간이 그래도 줄어들겠죠? 그리고 단어 공부는 날마다 조금씩, 공부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쭉 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나만의 노트 활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 시간이 부족할 때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 틀린 문제를 오답하고 단어를 정확하게 암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실수했던 걸 재차 실수한 적이 많았거든요. 아는 문제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양보다 질을, 다양한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 한자와 단어를 정확하게 외우고 실수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만의 단어장과 오답노트 만들기를 추천드립니다. 어려운 단어나 문제는 단어장과 오답노트를 반복적으로 살펴보고, 문법의 경우 저처럼 이렇게 책을 뜯어가면서 머릿속에 박힐 만큼 보시는 방법도 추천드릴게요. 책 말고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일본어 단어장 영상도 많이 들었어요. 해커스 일본어 채널에 가면 그런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반복해서 들으니까 저절로 단어가 외워지더라고요. 저처럼 단어 영상 반복 듣기가 시험 대비에 도움됐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책 부록으로 같이 딸려있는 청해 받아쓰기 파일로 쓰면서 청해 문제를 푸니까 내가 무슨 단어를 모르지? 알 수 있고 어디서 헤매는지 취약점을 찾을 수 있어서 공부할 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 쉐도잉 하면서 듣고 말하고 적으니까 확실히 청해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을 구매하면 인강 할인 쿠폰도 줘서 만약에 강의가 필요하다 할 때 도움받으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번에 무조건 합격해야 해 한다면 수강료 환급해주는 이벤트도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만의 JLPT 공부 꿀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꼭 도움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밖에도 공유하고 싶은 나만의 꿀팁이 있거나 질문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고요. JLPT 시험 꼭 합격하시길 바랄게요.